아, 좋아요. 절대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고, 그리고 항상 참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차를 이용해서 만약에 빼서 양수면 왼쪽이 큰 거, 빼서 음수면 오른쪽이 큰 건데요. 그런데 뺐을 때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기도 하죠. 제곱의 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주를 이루는 증명이고요. 오늘 배울 거는 절대부등식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서 이름이 붙인 게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다. 거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요거 배우겠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이죠. 줄여서 듣기만 해라. 개 쉬운 거니까. 너 시험 봤는데 하나는 영어는 90점, 수학은 100점 맞았다. 그러면 엄마한테 너무 빡세잖아. 80점. 그럼 엄마한테 평균 내서 말하면 몇 점이라고 하냐?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야. 그냥 더해서 2로 나눈 거. 개 쉬운 거야. 근데 기하평균이라는 새로운 평균이 있다. 여기에 하나 조화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화평균 간혹 나오는데 이게 삭제됐거든. 교과서에서. 근데 필요하면 알려주겠습니다.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야.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근데 선생님 평균이라는 거는 중간값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중간값의 일종이죠, 평균은. 근데 기하평균이 왜 중간값이 되냐 이런 질문하는 거지? 네. 너에게 좋은 예시가 있어. 잘 봐라.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는 4, 세로는 2였어. 넓이는 얼마냐? 8이겠죠. 넓이는 8이겠죠? 네. 그럼 정사각형 같은 근데 같은 넓이를 갖게 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루트 8이겠죠. 정사각형이라면.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좀 늘려야 되고 세로 길이는 좀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평균인 3으로 바꾸게 되면은 넓이가 같아집니까? 아니죠. 얘네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루트 8로 바꾸면 넓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넓이를 같게 만드는 평균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평균의 일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기하잖아. 도형이 기하잖아요. 도형에서 평균이네. 기하 평균이라 이름 붙인 거죠. 재밌냐? 재미없어? 그래서 기하 평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해봅시다. 좌승원이 알바를 하는데요. 좌승원이 처음에 알바를 하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났어요. 2배를 해주겠습니다. 월급을 2배 줬어요. 그럼 얼마가 되냐? 200만 원 되죠. 1년 뒤에 월급을 개 열심히 하는데 미쳤잖아. 저승원. 월급 8배 줄게. 그러면 몇 배가 되죠? 1600만 원이잖아요. 월급이. 미쳤잖아. 월급이 1600만 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해마다 평균적으로 몇 배 증가했습니까? 뭐 4배야. 2랑 8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5배잖아요. 평균은. 산술 평균으로 하면은 5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1600만 원이 되려면은 4배, 4배가 돼야 되죠? 이럴 때도 두 수를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네. 쓸 때가 있구나. 어떤 평균의 일종으로서 의미가 있는 어떤 방법이야. 그래서 기하평균은 이런 데 사용하니까 이것도 평균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 더했으니까 한 2로 나눠야 중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곱했을 때는 루트를 씌워야 한 중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곱했을 때는 루트를 씌우면 중간 되잖아요. 2랑 8의 중간은 4냐? 기하평균에서는 4지만 산술평균에서는 뭐죠? 5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건 이겁니다. 이게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왜요? 왠지 증명할 거죠.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네 시험 점수를 엄마한테 알려줄 때 산술평균 내줘야 되냐? 기하평균 내줘야 되냐? 산술평균 내면 90점이잖아요. 엄마한테 그래도 90점 넘었네. 90점 이상이네. 근데 기하평균 내면은 계산기 때려본다. 계산기 때리면 루트 씌워보죠. 80 곱하기 100 해서 나누기 루트를 씌워. 루트를 씌우면은 빠밤
89.4427점이잖아요. 엄마한테 싸대기 맞는 거죠. 야, 90점도 못 넘었어? 이러면서. 기하 평균이 항상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거나 같을 때도 있어. 언제 같죠? 야,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수면 같지. 90점 이렇게 더해서 일어나느나 90 곱하기 90에서 루트 씌우나 8000, 야, 99, 81, 8000배 루트 씌우면 90이잖아. 이 두 수가 같을 때는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이 같지만 다를 때는 항상 산수의 평균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관계예요. 그러면 저기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에서는 A, B 모두 양수일 때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중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서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고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어떤 최대 최소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곱이 만약에 일정하다고 하자. 이게 16이야. 그러면 합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곱이 16이면 4잖아. 4. 합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합의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은 8이죠. 최대 최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돈 버는데 이제 최대 최소 아무튼 중요하잖아요. 제일 많이 벌 수 있고 적게 벌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 최소 중요한데 이거 합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혹은 이런 거 있어. 합한 게 10이야. 그러면 곱은 최대가 얼마가 되냐? 합한 게 10이면 5니까 최대가 10이 아니죠. 제곱해서 곱은 25잖아요.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야.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 합이 최대값을 갖게 될 때는 얘가 8이 될 때죠. 얘랑 같아질 때죠. 같아질 때는 A와 B가 같습니다. 같은 수를 넣어야지만이 합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소 잘못 말했냐? 최소가 돼. A와 B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이 곧 최소값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이렇게 가로치고 안 쓰면 넌 바로 감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 쓰냐? 문제 하나 내보죠. 잠깐만 이거 전에 하나 설명해야 돼. 근데 이게 복잡한 식에서 이거 공식을 사용하려면은 이게 밑에 2가 있는 거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요 2를 양변에 곱해서 공식을 이렇게 외웁니다.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걸 스몰 a 스몰 b로 써도 복잡한 식에는 AB가 들어있거든. 개빡치거든. 헷갈리거든. 나는 안 빡쳐. 근데 네가 이해를 못해서 내가 개빡치거든. 건우야. 그래서 대문자로 보통 해요. 두 수를 더한 거보다는 2루트 A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렇게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암기를 해서 항상 사용합니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합니다. 어떤 양수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해.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요번 시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90% 확률로 산술기하 평균이야.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아니면 이차함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90% 확률로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아니면 10% 확률로 이차함수예요. 그러니까 야 최대 최소 물어보면 다 산술기하 생각해야 된다고. 야 언제 쓰는 거냐면 잘 봐라.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 x는 양수다. 이 식의 값은 언제 가장 작아질까 물어본 거다. 건우야 언제 제일 작아? 숫자 뭐 넣어야 제일 작냐고. 그러니까 건우가 1 넣은 거야. 1 넣으니까 야 5인데요. 좋았다. 5네 5. 5가 최소값이냐? 아니죠. 다른 거 넣어보자. 3 넣어봐. 3 넣으면 3 더하기 3분의 4잖아요. 그러면 4.3333땡이잖아. 4.3땡. 이게 더 작은데요? 아니지. 뭐 넣을까? 2 넣을까? 2 넣으면 얼마예요? 2 더하기 2니까 4잖아요. 2가 제일 작나? 어떻게 확신하냐고. 다 넣어본 게 아닌데. 이 세상 모든 수를 다 넣어본 게 아닌데.
근데 만약에 x를 좀 큰 걸 넣어서 10을 넣으면은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되지만 벌써 얘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겁니다. 왼쪽을 a라고 보고 오른쪽을 b라고 보면 항상 a 더하기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곱한 게 이거잖아요. 약분되네. 는 2루트 4니까 2루트 4는 얼마야? 4잖아. 최소값이 4인 거죠. 참고로 여기서는 부등호로 썼지만 여긴 등호로 썼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긴 왜 등호로 쓰냐? 얘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은데 얘랑은 얘가 같은 거야. 얘는 얘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다 부등호 쓰면 넌 바로 감점이네. 이 다음 줄에는 이거가 얘랑 같으니까 얘는 등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될 때의 x는 뭘까 물어보면 아까 넣어봤지만 x는 2였죠? 왜 x가 2냐면은 기본적으로 두 식을 더하는데 얘네 둘이 같아야 돼. 얘네 둘이. 여기서 말하는 이 a랑 b가 같아야 된다고. 얘네 둘이 같게 되는 x는 2잖아요. 아니 2를 넣어서 같은 게 아니고 2분의 4라서 2라서 같은 거라고. 이게 계산해서 봐봐. 1 넣으면 1하고 지금 4니까 안 같잖아. 이게 같은 수가 될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분수식의 구조에서도 산술기하 평균 많이 쓰고 다음 내년엔 지수꼴에서도 많이 쓰고 영원히 여러분을 괴롭힐 거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제대로 오늘 익혀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쉬운 것들도 좀 많이 준비했는데 그 전에 잠깐 이게 왜 절대부등식이고 왜 성립하는지 증명해봐야죠. 증명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왜 큰지 증명해보죠. 왜 큰지 증명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 빼보라고. 뺄 수가 없을 때 루트가 있어서 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제곱을 해서 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곱을 해서 지금 증명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세련되게 제곱 안 하고도 뺄셈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곱 안 해도 가능은 해요. 이거는 해보겠어. 멋있게. 제곱해서 하는 풀이도 괜찮긴 하지만 그냥 통분한다.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개쉽잖아. 오케이. 근데 a랑 b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제곱의 루트 써도 돼. 루트의 제곱을 해도 되냐? 상관없지. 루트 b의 제곱을 해도 상관없지. 마이너스 야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루트를 찢어도 부호가 안 바뀝니다. 고1 때 했잖아요. 1학기 때. 돼?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지금 뭐 하던 중이었냐? 빼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있는데 실수의 제곱은 양수죠. 2로 나눠도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같냐면은 루트 a와 루트 b 뺀 거가 0일 때가 바로 등호가 성립할 때죠. 다시 말하면 루트 a가 루트 b일 때. 다시 말하면 둘 다 양수니까 a가 b일 때. a가 b일 때는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걸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고요. 그때 잠깐 타임.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잘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얘네들을 빼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넘기면은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식에서 얘네들 좌우변이 같아질 때는 바로 얘가 0이 될 때야. 빼서 0이 될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 왜 A와 B가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지 요 부등식이 왜 절대 부등식인지를 설명해 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학습지를 좀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 하시고요. 좀만 더 들어봐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증명하겠어요. 유명한 부등식으로서 요거 말고 다른 게 있어. 콧이 슈베르트가 아니고요. 슈베르트 개멋있잖아요. 헤어스타일. 콧이 슈바르츠. 콧이 쭈바르츠 부등식이잖아. 콧이 쭈바르츠. 찾아봐 네가. 콧이도 사람이고 슈바르츠도 사람이다. 그럼 두 명이냐? 샴샹. 슈바르츠라고 슈발로마. 슈베르트가 아니고 그 음악가 아니고요. 콧이 슈바르츠라고 사람 두 명인데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몰라가지고 둘 다 붙여준 거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절대 부동식인데 이제 마음이 막 지금 무거워졌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개망했잖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이 또 이제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쓰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동식이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너가 살아가면서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으로 뭔가 할 일은 요번 시험 말고는 거의 없어요. 잘 쓰진 않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찾아보니까 헤어스타일이 거는데 그냥. 근데 이게 사실은 확장이 돼가지고 변수가 3개일 때도 확장되고 n개일 때도 확장되고 그래가지고 막 공간상에도 쓰고 많이 쓰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야 외워야죠. 근데 야 그냥 앞에 봐라. 내가 외워본다 만들어보다 새로운 절대 부등식이다. 일단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게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곱해라. ax 플러스 by가 있어요. 여기는 제곱만 있으니까 얘도 제곱이 있어야 좋겠잖아. 완전 제곱을 합니다. 항상 왼쪽이 커요. 왼쪽이 왜 크죠? 얘는 괄호가 길잖아요. 긴 게 큰 거다. 해? 방법 없어. 외우라고 그냥 외워야 돼. 조건이 있습니다. 문자가 4개 나오는데 a, b, x, y 있죠? 다 실수해야 돼. 아까랑은 달라. 얘는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이 있으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외웠냐? 안 보고 써봐. 써보라고 안 보고 아무데나 끄적거려. 또 이러면 또 질문하지. 어디다 써요? 아무데나 쓰라고. 안 보고. 지금은 외웠겠지만 넌 6개월 뒤에 코시-슈바르츠가 뭐예요? 이럴 거거든요. 개빡치거든. 그때 이 영상을 돌려서 내가 틀어주겠다. 넌 아마 6개월 전에. 아 근데 그거는 승원이가 아니라 건우가 할 가능성이 있는 건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요. 코시 유명한 수학제잖아요. 건우 난강 시험 들고 20천 낙자야. 좋습니다. 일단은 외우세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아, 유명해. 왜 유명했는지는 묻지 마. 그냥 나중에 그렇게 되나 보지. 이걸 가지고 많은 걸 증명한단 말이야. 이거 이용해서. 항상 왼쪽이 크다. 기니까요. 괄호가 2개인 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증명 한번 해볼까요? 증명은 어떻게 또 겁먹었죠? 성보고 작년 서술형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이던데요. 거짓말 아니고 보여줘서 지난 시간에 문제 찾다 봤잖아요. 오래 나오진 않겠지. 그래도 정말 어렵지 않아. 왼쪽이 큰다는 거 항상 보여야 되니까 왼쪽에서 어디 빼면 되지. 전개해서 빼야 되는데 전개 개빡치잖아. a제곱 x제곱 4번 곱해야 된다. 한다. 성보고가 냈으니까요.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흐름만 봐라. 빼기. 얘를 빼야 되는데 얘를 제곱하면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다 곱해야지. a, b, x, y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빼기니까 이렇게 쓸까? 또 어리버리하죠. 건우가 플러스 b제곱 y제곱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만약에 양수라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음수면 오른쪽이 큰 거고. 그래서 이걸 뺄 건데 같은 게 있다. 야, 꺼지세요. 똑같잖아요. 빠밤. 남은 게 있는데 잘 써야 돼. 남은 거 a제곱 x제곱이 아니라 y제곱이네. 마이너스 요거는 2abxy죠. 플러스 얘는 b제곱 x제곱이잖아요. 요게 남거든요. 얘가 완전 제곱식 때 개 쉽잖아. 이거 어렵냐? 이거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 되냐? ay잖아. ay 실수의 제곱으로 bx고 마마 하면 되잖아요. x자 곱하면은 a bxy 다 있으면서 마이너스 2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ax가 아니고 ay 빼기 bx가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 이거 쓰면 10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쓰면. 근데 여기다 써줘야 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 성립 조건. 얘가 항상 큰데 이게 얘보다는 항상 큰데 0보다 크니까. 근데 같아질 때 있어. 등호 성립 조건은 등호는 언제 성립이라고 써주냐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등호는 얘가 0 될 때잖아요. ay 빼기 bx가 0이 될 때잖아. 이걸 다시 써보죠.
AY는 BX일 때잖아요. 여기선 특강 한번 한다. 야, 잘 들어. 진짜 마지막 특강이다. 마지막 특강은 개빡치게 하지만 3X는 2Y가 있으면 몇 대 몇이야, 비율이? 2대 3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했는데요. X 대 Y는 2대 3이란 거 알려줍니다. 3대 2가 아니에요. 곱해서 2 넣고 3 넣어야지 6대잖아. 같아지잖아. 어긋난 운명이라고. X 대 Y는 2대 3. 사실은 이런 거는 비례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분수로 하면 이럴 수가 있어. 나눠.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은 y로 나누고 3으로 나와. 3y로 나눠. 그러면은 y분의 x는 3분의 1하는 거죠. 사실 이 b라는 거는 분수에서 온 거나 마찬가지야. 분수와 b는 사실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변수가 두 개 있는데 단항식으로 돼 있으면서 개수 비율만 같으면은 두 수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 다시 한번 보자. 물어본다. x 대 y는 몇 대 몇이냐? 너는 개멍청. x 대 y는 어긋나게 해야 된다고. 3대 2가 아니야. 2대 3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야 돼. 다시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x 대 y는 a 대 b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y 대 x는 b 대 a라고 물어봐야 돼. 이렇게 써줘. 3y는 2x다. x 대 y는 몇 대 몇이냐? x 대 y는 3대 2인 거예요. x가 3 넣고 y는. 이런 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는 x 대 y가 몇 대 몇이냐면은 a 대 b라는 거거든요. 됩니까? x에다 a 넣고 y에다 b 넣어 같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분의 y가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변형을 하면 x분의 2는 y분의 3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a분의 x는 b분의 y다. x 대 y가 a 대 b다. 같은 말이야. x 대 y가 a 대 b다. x 대 a가 y 대 b다. 같은 말이야. 변형하면 다 똑같습니다. 외우기 쉽잖아. a랑 b의 비율이 x랑 y의 비율하고 똑같으면 된다고. 쓴 순서대로. x 대 y가 a 대 b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 3이고 얘가 4면 얘 얼마예요? 6이어야지. 2대 3이니까 이 비율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4면은 얘가 3이면 얘 몇이에요? 2배니까 6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3대 7이면은 얘는 6대 몇이에요? 14여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이게 말도 안 나오는데 이게 7이면은 3대 7이고 얘가 6이면은 14여야지. 이해돼? 비율이 같아야 돼. A 대 B의 비율하고 X 대 Y의 비율이 같아야 돼. 이해됩니까? 그 말이 이게 그 말이다. 그래서 어리버리까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 X 대 Y는 A 대 B로 써도 되고 X 대 A는 B 대 Y 대 B로 써도 되고 다 똑같은 거야. X분의 Y는 A분의 B로 써도 되고 Y분의 X는 B분의 A로 써도 되고 다 똑같은 거야. A분의 B는 X분의 Y로 그만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거 강박을 갖진 마세요. A분의 X로 꼭 써야 되느냐 이런 강박은 필요 없어.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분의 Y는 A분의 B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때 성립. 요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AY는 BX. 코시 쭈바르트 부등식 증명하는데 왜 처자세요? 야 건우야 일어나라고 2개 증명했잖아. 유명한 거. 이거는 언제 쓰냐면요. 제곱들의 합과 1차식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시를 외운다기보다 이따 필수 예제를 풀면서 느끼게 될 거고요. 하나는 보여줄까? 좋아. 빠밤. 참고로 이거 하나 하자. 3개짜리도 됩니다. 코시 쭈바르트 부등식 3개짜리도 됩니다. 등호는 A랑 X의 비율, B랑 Y의 비율, C랑 Z의 비율이 같을 때 됩니다. 이거 해봐라. 난 4개짜리도 되고 나도 다 되겠죠. 확장이 되겠죠. 나 해봐라.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이 해봤대. 된대. 그래서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넌 해봐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치면 이게 문제인데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된다는 생각만 들면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못 외웠죠? 외웠냐? 봐봐. 이렇게 쓰고 그거 나갔다. AX 플러스 그대로인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제곱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10. 그럼 답은 10 써라. 바보처럼 제곱인데. 루트 10? 넌 망한 거야. 2차 부등식을 누가 그렇게 푸냐? 이 수를 x라고 하면 x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풀 때 어떻게 돼? 인수분해.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풀죠. x 플러스 루트 10 x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풀어야지.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0보다 작을 때 최고 차이는 양수니까 작은 거보단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빨리 했다 지루할까봐. 근데 x가 뭐였더라? ax 플러스 by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루트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이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음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게 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요 등호를 성립할 때의 ax 그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써줘요. 안 써주면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 다 봤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 읽을 시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시-슈바르츠 산술기하 평균 다시 한번 써보면서 읽어보세요. 외우세요. 일단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보다도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먼저 연습을 할 건데요. 선생님 만든 학습지에서 한 문제는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1번. 이미 아는 사람도 그냥 넌 듣기만 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까 했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근데 어리버리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모르는 학생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왼쪽을 잘 봐라.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근데 역수꼴이면서 더한 식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지만 곱하면 a가 사라질 것 같아. 이런 형태는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두 수를 더한 것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여기서 이게 왼쪽이 a 오른쪽이 b입니다. 두 개를 더한 거는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곱하는 거죠. 딱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 밑에 줄은 이 오른쪽 이 뒤에 붙일 걸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등호 있는 거예요. 2루트 약분하면 2루트 2잖아요. 그러면 얘는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최소값은 M1은 2루트 2가 되는 것이죠. 다 해. 크게 보는데 요 구조를 명심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이용해서. 근데 크게 보라고. 이게 A라고. 이게 B라고. 얘네들을 더한 값의 최소값은 2배 루트 AB보다 2배 루트 AB가 되는 거죠. 최소는. 너무 개쉬어버리잖아요. 3번이 개망했어요. 3번 이렇게 나오면은 3번처럼 나오면 전개를 합니다. 일단 저는 그냥 했는데. 그냥 해서 곱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거 교과서에도 설명했어. 철수는 그냥 해서 산술기하 평균 2번 쓰고 영희는 전개를 해서 했더니 철수야 네 답은 틀렸잖아. 개멍청하구나. 이런 게 있어. 교과서에 문답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개를 일단 해서 하면 안 틀려요. 전개하지 않고 하면 왜 틀린지를 다음 필수예제 다다음 문제에서 내가 설명할 거니까 일단 전개해서 해봐요. 전개를 해서 해봅니다. 전개하면은 약간 어리버리할 건데요. 얘도 그 뭐냐 이거 한번 보여주죠. 산술기하 평균도 세 자리로 되는 거잖아요. 성립하는 거죠. 세 자리가 아니라 세 개짜리로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전개하면은 xy 더하기 전개하면 3 더하기 전개하면 3 더하기 전개하면 xy분의 9잖아요. 근데 잘 봐라. 변하는 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변하고 뒤에 6은 3 더하기 3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 a를 여기만 잡으면 되지. b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2배 루트 ab 2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다 ab를 넣어주는데 거기다 뒤에 6은 붙여줘야지. 6 이렇게 얘는 그대로니까 얘만 이 값의 최소를 구하면 당연히 거기다 6 플러스 된 게 최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4번이 전개할 때랑 따로따로 할 때랑 다 다르게 나와요. 아, 좋았다. 그렇죠. 4번 같은 게 전개할 때랑 따로따로 할 때 답이 다르게 나와요. 전개해서 하면 안 틀린다. 그냥 하면 넌 개망한 거다. 두 개. 계속 연습하고 답 봅니다. 그냥 계속 하세요, 이제. 아니, 내가 항상 한두 개 풀어주고 필수 예제 확인 체크만 풀면 잘 따라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학습지 준비했냐면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 개도 못해.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학생 너무 많더라고. 산수유기하 평균. 심지어 처음 배울 때 1, 2등급 맞는 학생들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 손으로 안 써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봐라.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는데 18문제 준비했어. 다 풀어. 뒤에 답이 있으니까 해설 보면서 합니다. 또 뭐하냐고 너넨. 됐습니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만하세요. 딱 멈춥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연습시킨 것은 practice가 makes perfect를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너무 개멋있잖아요. 좋습니다. 연습시킨 거는 내 설명 이해하라고 시킨 거지 지금 뭐 그걸 마스터하라는 얘기 아니야. 바로 해보겠습니다. 닥치세요. 88쪽인데 물 거기 있잖아. 빨리 갔다 와라. 너 개망했잖아. 너 때문에 오늘 수업 흐름 끊어졌잖아. 80 좋습니다. 야, 너 때문에 수업 흐름 끊어졌고요. 야, 간단하게만 설명한다. 이미 여러분들 연습했기 때문에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A, 이게 B로 보이면서 A 플러스 B는 뭐보다 커놨죠?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 2xy죠.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xy가 8인데 8을 넣어 여기다가 8을 넣으면 여기 등호 써야 되고 2루트 16이니까 4니까 4, 2, 8. 그럼 얘 최소값은 얼마예요?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8.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 성립 조건은 명심해라. 내가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았지. 등호는 X는 2Y일 때 성립하거든요. 이렇게 성립하는데 그때 이 X는 2Y일 때가 실제 XY 값을 알 수 있으면 알아서 쓰는 게 좋아. 무슨 소리냐면은 X랑 2Y가 같을 때인데 X랑 2Y가 같으면서 곱해서 8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라. 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여기 잘 봐야 돼. 등호는 지금 다시 설명한다. 여러분들 어리버리 분명하게 돼 있어. 잘 봐라. 최소값을 갖게 될 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XY는 얘네들이 같을 때죠? 얘네들이 같을 때인데 이렇게만 쓰면 좀 불충분해. 왜냐면 얘는 구체적으로 X랑 Y가 뭐일 때인지 구할 수 있거든?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있거든? 있을 때 푸는 법이 두 가지예요. 잘 들어라. 첫 번째 방법은 어차피 답이 8이잖아. 그럼 얘네 둘이 4일 때야. 이게 1번이야. 얘도 X도 4, 2Y도 4니까 X는 뭐일 때냐? 4, Y는 2, 1 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더. 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다시 얘네 둘이 같을 때로 바로 한 거죠. 같으면서 8을 만드는 그걸로 했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X 대신에 2Y를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Y 제곱은 8이죠. Y 제곱은 4죠. Y는 뿔마인데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산술기하 평균은. 그러니까 Y는 2지. 이를 다시 대입해. 그러면 X는 4.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얘는 결론은 이미 알고 하는 거야. 얘네 둘 갖다 잡아서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지. 같으면서 8을 만드는 수는 4, 4잖아. 이렇게 푸는 거나 이거를 대입해서 푸는 거 좀 다릅니다. X는 2Y라는 것은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내가 얘랑 얘를 라지 AB로 보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으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는 X는 2Y일 때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결론 답이 8이니까 4, 4라고 바로 얘기하는 게 좋겠네.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꼭 대입해서 풀 필요는 없고 첫 번째 풀이가 좀 좋죠. 좋습니다. 2번도 해보죠. 이것도 똑같잖아요.
2x 플러스 3y는 뭐보다 크거 같죠? 2배 루트 6xy보다 크거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왼쪽이 12로 고정돼 있네. 그럼 12보다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로 나눕니다. 6보다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양면 제곱합니다. 36보다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양면 6으로 나눕니다. 6 xy 최대값은 6이죠. 그때 xy는 얘네 둘을 갖다 산술기에 펼쳤잖아. 지금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얘도 6이고 얘도 6일 때네. 12가 돼야 되니까. 얘도 6이고 얘도 6일 때잖아. 그러면 x는 얼마예요? 3, y는 2 써줘야 돼. 단 등호는 x는 3, y는 2일 때 성립 써줘야 됩니다. 안 물어봐도 남강은 써줘야 돼. 그러면 다른 학교도 좀 마찬가지겠죠. 근데 선생님은 안 물어봤으면 안 써도 되는 걸 생각하는데 써줘야 된대요. 여기 그럼 풀다 보면 어려운 거 있어. 내가 하나 해본다. 104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할만하고요. 요 104번이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푼 방법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둘 다 잘 들어야 될 거다.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 문제보다는 이제 어려운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익혀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끝난 게 아니야. 잘 봐라.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유력하고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양수 조건 주고 최대 최소 물어보면 95% 확률로 산술기하 평균을 보면 됩니다. 양수 조건. 그런데 3x 더하기 y는 항상 6으로 일정한데 이 식이 최소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저거 왼쪽 좌변에 있는 거에서 XY 나는 거잖아. 좌변을 xy를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 씁니까? 이렇게 AB로 보고? 아니면 우변을 씁니까? 그냥 아니 그거를 접근은 이걸 갖다 산술기하 평균 써볼까? 이건 합이니까 합을 이용해서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야, 끝난 게 아니라고. 2배 루트에 곱하면은 3xy잖아요. 근데 이 좌변이 뭐였냐? 6이잖아. 그럼 6보다는 얘가 그러면은 이게 xy만 우린 필요하니까 양변 2로 나눠서 3보다는 얘가 양변 제곱하면 9보다는 얘가 작죠. 제곱하면 3xy 이렇게.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x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알아냈거든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xy가 아니잖아. 뭐 하세요? 뭔 개소리세요? 이걸 물어봤다니까. 근데 3x가 y랑 같을 때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아니 근데 등호는 성립할 때는 그런데 등호는 3x는 y일 때죠.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같을 때야. 같으면서 뭘 만드냐? 6을 만드니까 얘가 3, 3일 때니까 x는 1이고 y는 3일 때죠. 근데 답을 못 냈잖아. 그거는 이 식을 가지고 xy라는 어떤 곱의 최대를 알아냈을 뿐이야. 곱은 3까지밖에 안 커지는 거야. 근데 물어본 건 이거잖아. 어떻게 해? 근데 저것도 x분의 1이랑 그러니까 y분의 3이 같으면 최소값이 나오잖아요. 저 X분의 1을 그렇죠. 얘도 그렇긴 해. 구조가 얘네 둘이 같을 때. 근데 그렇게 풀면 문제가 있는데 얘네 둘이 같을 때 xy랑 얘네 둘이 같을 때 xy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같아. 1하고 3은 넣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2로 바뀌면 다릅니다. 못 풀어 그렇게.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통분을 해. 식을 변형을 주면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3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통분한 상태에서 3x 플러스 y가 6으로 있으니까 6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6 넣으면 최소값이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죠. xy가 최대한 커야죠. 그럼 xy가 최대한 커야 되잖아요. 3이잖아요. 그럼 xy가 최대 크기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서 3분의 6을 해서 2라고 대답하면은 이게 바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푼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쓰면 이제 틀리진 않았습니다. 좋은 접근인데요. 통분을 해서 변형을 줘서 여기가 상수로 바뀌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광신구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통분을 하면 여기가 2가 들어있어. 그럼 이렇게 2가 들어있잖아. 숫자를 못 바꿔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건 못 풀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잠깐 타임. 이거는 나의 고등학교 때 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무식했다. 이 식이 전체가 가장 작아지려면 분모가 제일 커지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양수일 때 부등식에서 역수 취하는 걸 배운 적 있어요. 생각나냐? 둘 다 좌변 우변이 양수잖아. 어차피 x, y는 둘 다 양수니까 양수잖아. 양수일 때는 어때요? 이 부등식을 변형 줘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에다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6을 곱하면 이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방법도 괜찮죠?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역수 취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바꿨을 때는 이렇게 안 풀린다는 거야. 여기 안 된다고. 몇 번 얘기 안 된다. 응. 같다고 높으면 안 돼. 얘네들이 같아질 때가 얘가 최소값을 갔을 때가 아니야. 여기 2면 이 숫자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같아질 때가 최소값을 갖는 XY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있거든. 근데 일단 먼저 풀어볼게. 이게 2로 바뀌었어. 2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못 푼다는 거지. XY의 비율은 알 수 있죠. XY 비율이 2대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XY 비율이 2대 3이 되면 얘가 6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식을 맞춰주면서도 얘가 최소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암기해둬라. 여러분은 아마 기억 못하겠지만 한번 얘기해줄게. 이건 초고난도 문제로서 이럴 때는 잘 봐. 3x 플러스 y가 6으로 확실하잖아. 얘랑 얘를 곱합니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전개하고 곱하는데 잠깐만. 곱하면 시계값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6이지. 6분의 1 한번 해줘. 개천재잖아. 뭐야. 그럼 아까 여러분들 학습지 풀다 보면 이거 전개하면 산수계평을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XY 사라지거든. 한번 해볼게. 게으러운 문제에게 개수비가 다를 때. 야, 이거 전개하면 6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y분의 9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x분의 2y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은 3이잖아. 거기에다가 6분의 1이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6분의 1에다가 6 더하기 3은 9니까 자, 이거 먼저 쓸까? x분의 2y가 있고 y분의 9가 있으면서 더하기 9가 있죠. X 아니에요? y분의 9x냐? 너 개망했잖아. 너 때문에 좌승은 전국에 지금 103만 구독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x, y분의 9x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얘만 딱 째려보면 산술기의 평균 왠지 쓰고 싶죠. 아까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뒤집어져 있으니까 곱하면 사라진다고 xy.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은 xy분의 18xy가 돼가지고 xy는 사라지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더하기고 이렇게 이 부분만 최소값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2루트 ab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분해가지고 2루트 18 더하기 9에다가 6분의 1 이게 최소값이에요. 요런 식으로 가야 돼. 이거는 간단히 하는 건 알아서 하고. 다시 상수로 주어진 더한식을 여기에 곱해서 변형을 주는데 얘가 6이기 때문에 6분의 1 한번 맞춰주면 똑같으면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xy가 위아래 위아래로 지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 같은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산술기하 평균 10개가 넘어. 하나 보여준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은 지금 다 마스터했잖아요. 근데 그 기본 마스터한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별로 외워야 돼. 외울 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책에 있는 게 제일 잘 나오고요. 필수 예제 같은 거 뒷페이지 보면 약간씩 다르거든. 그런 거 잘 나오고 여러분 문제집에서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거를 조금씩 외워가야 돼요. 딱 하나 설명한 거다 일단. 이거 외우기 힘들 건데 나중에 한번 더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못 푸는 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천재가 한 거야. 미친놈이야 이거 하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나머지 문제는 할만 할 거고요. 19번이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형태가 있으면 전개를 하면 된다 그랬어. 전개해서 푸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지금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해보죠. 전개하면 AB 플러스 이게 4잖아.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
근데 산술기의 평균 쓰면은 어차피 5는 빼고 얘네 둘만 쓰면 되니까 5 더하기 2배의 루트 얘네들 곱한 거 얼마예요? 얘네들 곱하면 4잖아. 그러면은 9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9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플러스 4 더하기 5니까 9잖아요. 얘는 5니까 5는 내비 5 내비두고 얘네 둘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 쓴 거잖아요. 빠르게 해도 이해되죠? 연습 많이 했는데 2배 루트 AB 이렇게 한 거잖아. 얘를 곱하면 4가 되니까. 됐죠? 이렇게 풀면 답이 9거든. 근데 이건 철수의 풀인데 영희가 이렇게 푼 거야. 교과서에서. 영희 야 철수야 난 이렇게 풀었단다 하면서 얘를 산술기압 평균 쓴 거죠. 그러면 2배 루트 B분의 A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네요. 이 부분만. 얘를 산술기압 평균 쓴 거죠. 그럼 얘는 2배 루트 A분의 4B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땐 이거지. 얘가 제일 작을 땐 이거야. 그럼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제일 작지. 그래서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면은 4 루트 제가 방금 AB분의 4AB가 되면서 AB 약분하면서 4 루트 4가 되면서 8이잖아. 저 트리플이잖아요. 그럼 답이 8이잖아. 영희가 이렇게 풀었어. 철수가 그러니까 영희한테 야 이 미친놈아 너 개멍청하구나 하면서 너의 풀이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틀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문제야. 그게 서술형이야. 왜 틀렸는지. 2분의 1이랑 A분의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산술기압 평균 2번 썼죠. 한 문제에서 2번 썼지. 그거 위험해. 2번 쓰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이유까지 알아야 돼. 왜 위험하냐면은 이 식의 최소값을 이 등호 얘라고 말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아까 배웠죠? 이 식의 최소값을 얘라고 얘기하려면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지금 산술기압 평균 2번 썼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이 2개 나와. 근데 이거는 쓰면 AB는 1이잖아. 그치? 얘는 AB가 얼마냐? 4지. 개망했잖아. AB가 1이면 어떻게 4야?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얘를 최소로 만들려면 얘는 최소 못 만든다는 얘기야. 얘를 최소로 만들려면 얘를 최소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게 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산술기압 평균을 2번, 3번 쓰면 위험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가면서 써야 돼. 근데 뒤에 연습 문제 풀면 3번 쓰는 거 나와.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게 숫자 같아요. 플러스 A분의 1. 대칭적으로 이게 A분의 1로 돼 있어. 그럼 여기가 1로 맞으면서 이게 동시에 돼. 동시에 될 때만 쓸 수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 산술기압 평균을 여러 번 쓸 거면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서 동시에 얘를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개수가 삐고 나 있으면 못 쓴다고. 그래서 개수 비율이 대칭적인 형태.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에 대칭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아마 될 거야. 약간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산술기압 평균 3번 썼을 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해보면 안다 해. 더 간단하게 돼 있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C, 1 플러스 C분의 2 이런 식으로 좀 대칭적으로 돼 있을 때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둡니다. 산술기압 평균을 여러 번 쓸 거면은 그 최대 최소로 말하게 되는 그 등호 성립 조건이 동일할 때만 최대 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는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개사란 얘기예요. 야 아까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문제 있잖아. 104번. 104번도 지금 얘네 둘이 같아질 때는 언제냐? 1대 3일 때지. 얘네 둘이 같아질 때 언제야? 1대 3이지. 얘도 같으니까 할 수는 있어. 2번 써도 돼. 근데 여기가 2면 2대 3이잖아. 얘를 최소로 갖게 되는 XY 비율하고 얘를 최소로 갖게 되는 XY 비율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곱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개를 해서 풀면 안 틀립니다. 산술기압 평균 한 번만 쓰면 안 틀려요. 근데 여러 번 쓸 거면은 대칭적인 구조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거를 서술형 내기도 해요. 왜 틀렸는지 서술하시 이런 게 나옵니다. 설명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거는 BC랑 가고 BC가 A가 2배인가?
무슨 소리냐? 그거잖아요. 문제 이거? 보여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뒤에 이런 문제 있다. 그거는 등호성지 조건을 3번 써보잖아. 같을 거야 아마. 될 거야. 그러니까 A가 2배고 B 그런 1대1, 1대2 그런 느낌일 거야. 아마 맞아. 그런 비율로 하면 될 거야. 너 잘 봤구나. 감각 좋은데요. 좋습니다. 20번. 야, x가 왜 갑자기 1보다 클 때는 왜 나온 거냐 이건. 이거는 어차피 양수인데 이걸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1보다 크면 양수 되잖아요. 양수 조건이 산술기압 평균 좋았다. 최소값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망한 거야 좌승은.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1분의 4x니까 약분이 안 되잖아요. x가 안 없어지잖아. 값으로 안 나와 이게. 개망했잖아요. 이렇게 뒤에 찌꺼기가 붙어 있으니까 약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아니면 x-1을 치환을 하죠. 치환 아주 좋은 시도였지만 치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좋은 시도였지만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봐봐 이것도 아무도 못 보잖아 지금. 놀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많다. 이것도 굉장히 그냥 대표 유형 중에 하나지만 처음 본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씩 정복하면 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4를 빼주면 된다. 4로 빼주고 야 빼주면은 식이 달라지잖아. 식의 값이 더해주면 되지. 줬다 뺐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수학은 똑같잖아요. 제가 방금 치환하자고 했던 거에 신형태 음료. 이 식의 최소값 얘는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4로 묶어 놓으면은 어때? 곱하면은 약분 될 것 같냐? 될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산술기의 평균을 쓰는데 그거 났다.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산술기의 평균 쓰게 되면 2배 루트 AB니까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4가 되는 거죠. 곱하면 4 되잖아. 약분해가지고. 근데 저거 2항이야. 더하기 4는 그냥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쪽의 최소는 얘인데 거기에 4가 추가된 형태니까 4는 그 추가하면 똑같죠. 그래가지고 얘는 4 더하기 4니까 얘는 8. 그래서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유형도 배웠네. 지금 3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이 유형이 지금 제일 잘 나와 이거. 여기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되면 이런 거 전개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전개 안 할 거고 막 산술기표현 2번 쓰면은 좀 위험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어렵게 낸다면 이런 거 낼 수 있어. 개수비 다르게 해서 이런 거 아까 설명했던 거 이걸 곱한 다음에 다시 6분의 1 약분하는 거 광신고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하면 이제 기본은 끝났거든요. 끝이 아니야. 산술기의 평균도 이제 막 활용해가지고 도형에다 활용한다든지 막 집합 문제에 갑자기 원소의 개수 산술기의 평균 쓴다든지 분수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산술기의 평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산술기의 평균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집 보면 굉장히 많어. 이런 것들도 다 산술기의 평균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결국은 넓이가 최대 최소가 나오면 그런 것도 활용하게 돼. 지금 내가 다 스포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해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거 79번 전설적인 문제. 이 문제는 옛날엔 개념에 필수해져 있었는데 요거는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고 코시 슈바르츠를 풀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서술형 나오면 10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주옥 같은 문제 선생님 거의 다 외우고 있지. 왜 그러냐면은 외우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 외우지 못하면 좀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내가 찝어주는 거 정도는 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근데 79번 방법이 있어. A를 루트 3으로 잡으면 돼. 아니 X를 루트 3X로 잡고 A를 1로 잡으면 돼.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직은 지금 코시를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통찰력의 진리란 뜻이다. 아직 코시 슈바르츠는 다 안 했는데요. 코시 슈바르츠 간단합니다. 이 모양에다 넣어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해올 사람은 코시 슈바르츠까지 해오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코시 슈바르츠 공식을 못 외우고 있잖아. 건우가 다시 한번 써준다.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있고 이쪽은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제곱이고 저거는 각각의 제곱이다. 그래서 2차식 제곱들의 합이 주어졌을 때 1차식의 완전 제곱 1차식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쓰는 거야. 일단은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이제 이게 4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는 뭐 넣어야 되냐? 16 넣으면 되지. 여기가 3이니까 9 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하는데 값이
얘가 쉽죠? 근데 최소값 10이면 마식도 돼. 2차 분호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세요? 여기 x 놓고 x제곱이 2차 분호식이니까 x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은 x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지. 2차 분호식 풀어야 돼. 이거 다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문자가 x냐 a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a로 돼 있어도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사실은 이게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네모 제곱 더하기 별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a, b, x, y에다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똥네모 더하기 세모별 요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자에 집착하면 안 돼. 뭐가 a인지 x인지는 헷갈리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3개짜리 3개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 뭐였죠? a 대 b가 x 대 y일 때 a 대 b가 x 대 y일 때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x분의 y가 a분의 b일 때 같은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꺼지세요. 꺼지는 게 아니고 확인 체크를 풀 시간이 없잖아. 꺼지세요. 야, 확인 체크는 풀어와라. 개념 원리 거는 고시까지 하면 더 좋고요. 산술기하평은 무조건 푸시고요.